아줌씨, 여기가 놀러 오는 데 줄 알아요? 민간인 주제에 너무 나대시는 것 같은데요. GOP 최전방 부대. 한 젊은 여성이 면회를 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채 빈손으로 요즘 젊은 아줌마들은 뭣도 모르면서 따지기만 해. 여성을 무시하는 이준혁 대위.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장님, 현장 상황 보고 드립니다. 스피커폰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 대장, 지금 안전한가? 내가 곧 가겠네. 그리고 코트에서 꺼낸 반짝이는 계급장. 4개의 별 포스터. 저는 육군 대장 한미래입니다.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고 하늘에서 헬기가 날아왔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육군 합참의장. 아줌마라고 무시당했던 여성 최초 포스타 장군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과연 이 부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북한과 마주한 최전방 GOP 부대. 영하 20도를 가리키는 온도계 아래에서 한 병사가 이를 악물고 서 있었어요. 한지훈 병장이었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추워. 너무 추워. 지훈의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지급받은 방한 장갑은 너무 얇았거든요. 새 장갑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어요. 북한 땅이 눈앞에 보였어요. 불과 몇백 미터 거리였죠.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지훈을 더 괴롭히는 건 따로 있었어요.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 그건 바로 이곳의 분위기였어요. 한지훈, 왜 그렇게 서 있어? 똑바로 못 서? 정민수 중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어요. 15년 차 고참 부사관이었죠. 그의 얼굴엔 늘 불만이 가득했어요. 지훈은 재빨리 자세를 고쳤어요. 하지만 얼어붙은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대답은 죄송합니다. 정민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고는 따뜻한 간부 숙소로 돌아갔죠. 지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정민수가 입고 있는 두툼한 방한복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 간부들만 좋은 장비를 받는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낼 순 없었어요. 그날 밤 병사생활관. 지훈과 동료들이 모여 앉았어요. 모두 표정이 어두웠죠. 병장님, 오늘도 위문품 안 내려왔대요. 막내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엔 실망이 가득했어요. 또, 이번이 벌써 3번째잖아. 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은 주먹을 쥐었어요. 분명 위문품 상자가 부대로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어제도 그제도 보았어요. 그런데 병사들에게는 단 한 개도 오지 않았죠. 병장님, 휴가 신청하셨습니까?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런데 지훈은 말을 흐렸어요.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정민수 중사가 그를 따로 불렀었어요. 휴가 가고 싶지? 그럼 좀 협조해줘야지.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돈을 내라는 뜻이었죠. 지훈은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휴가는 계속 미뤄졌고 더 힘든 보직으로 옮겨졌죠. 이거 참 이상한 부대입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명백히 잘못된 부대였죠. 다음 날 아침 간부 숙소. 이준혁 대위가 고급 시계를 차며 거울을 봤어요. 29살의 젊은 장교였죠. 명문대를 나온 그는 군대를 스펙 쌓는 곳 정도로 생각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죠. 응, 아버지. 네, 잘 지내요. 저녁하면 바로 그쪽 회사로 갈게요. 통화를 끝낸 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방산업체 임원이었거든요. 군 경력만 채우면 좋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정민수 중사가 들어왔어요. 손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대위님, 이번 달 정리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금액은?
저번 달보다 20%더 나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었어요. 방한복 횡령, 위문품 빼돌리기, 병사들 급식비 착복. 이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GOP 부대는 외부 감시가 어려웠거든요. 그걸 이용한 거였죠. 혹시 병사들이 눈치챈 것 같지는 않나요? 준혁이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정민수는 자신만만했어요. 면회도 잘 관리해야 해요. 민간인들이 쓸데없이 따지면 곤란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 면회일엔 더 조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죠. 그날 저녁 지우는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펜을 든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바쁜 분이셨어요. 지우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이건 말해야 했어요. 어머니, 이곳은 매우 춥습니다. 지우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어요. 직접적으로 쓸 순 없었거든요. 편지는 검열을 받으니까요. 옷이 부족해요. 많이 힘듭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걸 담았어요. 어머니라면 알아챌 거예요. 이 암호 같은 말의 의미를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지우는 망설였어요. 이래도 될까? 어머니를 괜히 걱정시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며칠 후 병사생활관 화장실. 지훈과 동료들이 몰래 모였어요. 가장 안전한 장소였거든요. 병장님, 정말 신고할 겁니까? 민준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응.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들켜도 해야 해. 이건 잘못된 거니까.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준혁이도 힘을 보탰어요. 4명의 병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죠. 군 인권센터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거야. 사진도 몇 장 찍었어.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엔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비어있는 보급품 창고, 간부 숙소로 옮겨지는 위문품 상자들. 이거면 충분할 거야. 병장님, 진짜 용감합니다. 민준이가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용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참을 수 없었을 뿐이죠. 다음 날 새벽 경계 근무. 지우는 막루에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북한 땅을 바라봤죠.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해. 그의 마음속 생각이었어요. 제보는 이미 보냈어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도 도착했을 거예요. 이제 기다릴 뿐이었죠.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수였어요. 한지훈, 너 요즘 이상하던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어디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지? 정민수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죠.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 잘 생각해. 여긴 최전방이야. 조심해야 해.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위협이었죠. 정민수가 돌아선 후 지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일주일 후 부대 행정실. 이준혁은 면회 신청서 목록을 확인했어요. 다음 주가 면회일이네. 네, 대위님. 신청자가 꽤 많습니다. 행정병이 대답했어요. 준혁의 눈이 한 이름에 멈췄어요. 한지훈 병장 마이너스 모친 면회. 이 병사, 요즘 태도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글쎄요. 특별한 건 모르겠는데요. 준혁은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면회객들 철저히 통제해. 쓸데없이 따지는 사람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죠. 별일 없겠지. 그는 자신의 직감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였죠. 서울,
국방부 청사 고층 건물. 넓은 집무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께. 편지 봉투는 이미 열려 있었어요. 내용을 읽은 흔적이 역력했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방 안의 주인은 밖을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거든요. 이곳은 매우 춥습니다. 옷이 부족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여성의 손가락이 편지를 꽉 쥐었어요.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죠. 책상 옆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GOP 부대 제보 사건 마이너스 총 7건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죠. 그중 맨 위에 아들 지훈의 편지가 있었어요. 여성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단호함, 결심, 그리고 차가운 분노. 기다려라, 지훈아.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간다. 면회일 당일 이른 아침. 서울 국방부 청사 최고층 집무실. 미래는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 입던 군복 대신 검은색 롱패딩을 입었죠. 민간인 복장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GOP 부대 비리 제보 사건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육군 대장 한미래, 여성 최초 사성 장군,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대장이 아니라 어머니였죠. 대장님, 정말 직접 가시는 겁니까? 보좌관 김대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응, 내가 가야 해. 하지만 위험합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괜찮아. 그게 목적이니까. 미래는 선글라스를 집어들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죠. 동안인 얼굴 때문에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완벽한 위장이었죠. 현장의 진실을 봐야 해. 서류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미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보좌관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장님의 결심을 알았거든요. 2시간 후 강원도 철원. GOP 부대로 가는 길은 험했어요. 눈이 쌓인 산길을 따라 차가 천천히 올라갔죠. 미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으로 덮인 산,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철책선. 아들이 매일 보는 풍경이었죠. 지훈아, 조금만 기다려. 차 안에서 미래는 다시 한번 파일을 펼쳤어요. 제보 내용 7건, 방한복 횡령, 위문품 착복, 휴가비 강요, 가혹행위 은폐. 그 중에서도 아들 지훈의 편지가 가장 마음 아팠어요. 어머니, 이곳은 매우 춥습니다.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구조 신호였죠. 미래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부대 정문함. 이미 여러 면회객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헌병이 큰 소리로 안내했어요. 면회객들이 하나둘 줄을 섰어요. 대부분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우리 아들 많이 말랐다던데. 오늘은 실컷 먹여야지. 저는 갈비찜 싸왔어요. 아들이 좋아하거든요. 김치찌개랑 불고기도 준비했답니다. 어머니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모두 음식 자랑으로 꽃을 피웠죠. 미래는 그들 뒤에 조용히 섰어요. 선글라스를 쓴 채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뭘 안 가져왔네? 요즘 엄마들 참 다르네요. 아들이 실망하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대신 주변을 관찰했어요. 정문의 CCTV 위치, 경계 근무자의 배치, 헌병들의 태도,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헌병이 다가왔어요. 미래는 민간인 신분증을 내밀었죠. 삐삐삐. 단말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평소와 다른 경고음이었죠. 이게 뭐지? 헌병이 당황했어요. 화면에 특수 보안 표시가 떴거든요. 뭔가 오류인 것 같은데요. 다른 헌병이 다가왔어요. 다시 해보세요.
몇 번을 시도했지만 같은 소리만 났어요. 미래는 차분하게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통과하셔도 됩니다. 결국 헌병은 그녀를 보내줬어요. 하지만 의아한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죠. 저 신분증, 뭔가 이상한데. 미래가 정문을 지날 때 다른 면회객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걸음걸이가 달랐거든요. 똑바르고 힘차고 흔들림 없는 걸음. 군인의 걸음이었죠. 면회실 입구. 미래는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실내였으니까요. 동안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40대 초반이지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이었죠. 복도를 지나가던 정민수 중사가 그녀를 힐끗 봤어요. 젊은 애가 벌써 엄마네. 요즘 애들은. 그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어요. 미래는 그의 얼굴을 기억했어요. 파일에서 본 사진과 일치했거든요. 정민수 중사. 15년 차. 가혹행위 전력 3회. 면회실 안은 이미 북적였어요. 테이블마다 가족들이 앉아 음식을 펼치고 있었죠. 아들아, 많이 먹어. 우리의 살 좀 찐 것 같은데? 힘들지? 조금만 더 버텨. 따뜻한 대화들이 오갔어요. 미래는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어요. 가방만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죠. 면회실의 구조, 출입구의 위치, CCTV의 각도, 모든 것을 분석했어요. CCTV가 저 각도면 사각지대가 생기네. 그녀의 눈은 예리했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관찰력이었죠. 한지훈 병장 어머니시죠? 면회 담당 하사가 다가왔어요. 네. 아드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음식은 안 가져오셨나요?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다 준비하셨는데. 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음식보다 중요한 걸 가져왔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아들이 보낸 그 편지였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곳은 매우 춥습니다. 읽을수록 미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글라스를 벗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죠. 저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빈손으로 오시다니. 선글라스도 쓰고 왔었잖아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미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편지에 집중했죠. 잠시 후 이준혁 대위가 면회실을 둘러봤어요. 부대 시찰을 겸한 순찰이었죠. 그의 시선이 미래에게 멈췄어요. 저 사람은 뭐지? 젊은 얼굴, 당당한 자세, 하지만 빈손. 뭔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준혁은 정민수에게 눈짓했어요. 중사, 저 면회객 확인해봐요. 알겠습니다. 정민수가 미래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신분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 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문에서 이미 했는데요. 면회실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이요? 미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정민수는 순간 움찔했어요.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보안이 중요하거든요. 보안이요? CCTV가 저각도로 설치되어 있으면 3번 출입구가 사각지대가 되는데 그건 괜찮나요? 뭐라고요? 정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간인이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죠? 보안이 중요하시다면서 기본적인 CCTV 배치도 모르세요? 미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죠. 정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중사님, 무슨 일입니까? 이준혁이 다가왔어요. 저 면회객이 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준혁은 미래를 봤어요. 젊은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죠.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는 속으로 판단했어요. 어린 엄마,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죠. 면회객께서는 규정을 좀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어요. 무슨 규정을 어겼나요? 분위기를 흐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미래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준혁은 짜증이 났어요. 다른 면회객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참, 그가 중얼거렸어요. 미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젊은 분들이라. 재밌네.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들어왔어요. 미래는 아들을 봤어요. 여인 얼굴, 다크서클, 손등에 동상 흔적.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죠. 지훈아, 어머니. 지훈이 달려왔어요. 미래는 아들을 꼭 안았죠. 짧은 포옹이었지만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잘 지냈니?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응, 걱정 마.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주변 테이블과 달리 아무것도 없었죠. 지우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다른 분들은 다 음식을. 괜찮아. 그것보다 내 손 좀 보자. 미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동상 흔적이 역력했어요. 방한 장갑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미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역시 제보 내용이 맞았어. 어머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지훈아. 미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준혁과 정민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미래는 아들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거칠어진 손바닥, 갈라진 피부, 그리고 얼어서 생긴 상처들. 이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죠.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머니, 괜찮아요. 다들 이래요. 지훈이 손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래는 놓지 않았죠. 다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지훈아. 미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지훈은 어머니의 표정을 봤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얼굴이었죠. 편지 받았어. 내가 보낸 그 편지. 네. 춥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알아?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가 암호를 알아챘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아. 내가 잘한 거야. 미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정한 손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아들아, 이 갈비찜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했어. 우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많이. 하지만 미래와 지훈의 테이블은 달랐어요. 음식은 없었지만 더 중요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힘들었지? 네, 조금요. 조금이 아니지. 다 말해봐. 지훈은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방한복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새 거 신청해도 계속 미뤄지고, 위문품은 저희한테는 안 내려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휴가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말하기 더 힘들었거든요. 돈을 내라고 했어요. 미래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가? 정민수 중사님이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답이었죠. 멀리서 정민수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죠. 저 둘이 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가 이준혁에게 속삭였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수상해요. 준혁도 동의했어요. 확인해 봐야겠어. 정민수가 다시 다가왔어요. 이번엔 더 공격적이었죠. 실례지만 면회 시간에 부대 얘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부대 얘기요? 아들 건강 상태를 물어본 건데요. 그래도 규정상 무슨 규정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정민수는 순간 당황했어요.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건 여기는 최전방 부대니까. 최전방이면 병사 복지는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정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 면회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혹한기 방한복 보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미래가 물었어요. 그건 민간인이 알 필요 없는 병사들 어머니가 알아야 할 권리는 있죠. 지금 저한테 대드시는 겁니까? 정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훈이 일어섰어요. 중사님, 우리 어머니는 한지훈 병장. 내가 왜 나서? 당장 앉아. 정민수가 소리쳤어요. 면회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다른 면회객들은 숨을 죽였죠. 미래는 조용히 아들을 앉혔어요. 괜찮아, 지훈아. 앉아 있어. 그리고 정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아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뭐라고요? 지금 병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게 중사님 방식인가요? 미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정민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가 크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이준혁이 개입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대위님, 저 면회객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준혁은 미래 앞에 섰어요. 위압적인 자세였죠.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면회객께서는 좀 조용히 해주시죠.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미래는 준혁을 봤어요. 젊은 장교, 오만한 표정, 권위를 내세우는 태도, 모든 게 한눈에 보였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분위기를 흐리시잖아요. 질문하는 게 분위기를 흐리는 건가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거만했어요. 그래서요? 미래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준혁은 짜증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민간인은 처음이었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미래는 눈썹을 올렸어요. 젊은 분들이요? 네. 분수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분수라니 재밌는 표현이네요. 미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차갑고 위험한 미소였죠. 대위님은 분수를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저는 장교고 당신은 민간인이잖아요. 그게 분수인가요? 그럼요. 계급이 있는 곳에서는 질서를 지켜야죠. 준혁은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였죠. 계급이요. 미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자세가 변했어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죠. 혹시 경계 근무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4-2 체계인데 혹한기에는 2-2로 바꿔야 하지 않나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어떻게... 병사 안전 때문이죠. 규정에 나와 있어요. 민간인이 어떻게 그걸... 민간인이면 몰라야 하나요? 미래는 계속 물었어요. 보급품 지급 내역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나요? 그건... 위문품 배분은요? 제대로 병사들에게 가나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준혁이 화를 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곳에 있으니까요. 민간인 주제에 너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면회실 전체가 그들을 쳐다봤어요. 주제요? 미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네, 주제요. 여기는 군대입니다.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함부로라.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위님, 혹시 군인의 의무가 뭔지 아세요? 그런 걸 왜 제가... 국민을 지키는 거예요. 국민 위에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군대가 있는 거죠. 미래의 말에 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병사들을 보호하는 것도 장교의 의무고요. 지금 저한테 교육하시는 겁니까? 교육이 필요해 보이시네요. 미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정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아가씨, 여기가 놀러 오는 데 줄 알아요? 아가씨요? 네. 젊은 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지기만 하니까요. 정민수의 말에 미래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제가 젊어 보여서 무시하시는 건가요?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요. 제가 젊어 보이긴 하죠. 미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나이와 지식은 다른 문제예요. 뭐라고요? 저는 많은 걸 알아요. 이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도요.
미래는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파일이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준혁과 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제보 서류예요. 7건이나 되죠. 미래는 파일을 펼쳤어요. 방한복 횡령, 위문품 착복, 휴가비 강요, 가혹행위 은폐. 그녀가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준혁과 정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게 다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래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당신들이 한 일이죠.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면회객들과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지우는 어머니를 봤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강하고 확신에 차 있고 두려움 없는 모습. 어머니가 저렇게 강한 분이셨어? 준혁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 서류, 어디서 구했는지가 중요한가요? 내용이 사실이잖아요. 미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면회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미래가 제보 서류를 펼쳐 보인 순간부터였죠. 준혁과 정민수는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 서류, 대체 어디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가 위협적이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정민수가 다가서려 했어요. 미래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단 한 번의 눈빛이었지만 정민수는 멈췄어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미래는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면회실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죠. 여보세요. 접니다. 미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권위를요. 의장님, 현장 상황 보고 드립니다. 순간 면회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어요. 의장님? 준혁과 정민수는 서로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심각합니다. 즉각 조치가 필요해요. 미래는 계속 말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환됐죠. 대장, 지금 안전한가?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굵고 위험 있고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대장?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됐어요. 저분이 대장님이라고? 설마 혹시 그 한미래 대장님? 미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죠. 네, 안전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해요. 알겠네. 30분 안에 도착하겠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고요함, 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은 입술을 떨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민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미래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장관님, 한미래입니다. 장관? 이번엔 더욱 큰 충격이었어요. GOP 현장 감찰 중입니다. 심각한 비리 정황을 포착했어요. 미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준혁과 정민수의 가슴을 찔렀죠. 네, 횡령과 병사 학대가 확인됐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미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죠. 반짝이는 금속 물체. 계급장이었어요. 4개의 별이 빛났어요. 육군 대장 한미래입니다. 미래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명확하고 단호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이고요. 순간 면회실 전체가 움직였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차렷! 누군가 외쳤어요. 일제히 경례가 올라갔어요. 경례! 미래는 담례했어요. 수고들 많아요. 준혁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얼어붙었어요. 대장, 사성 장군, 여성 최초,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네, 대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민수는 무릎이 꺾였어요. 거의 주저앉을 뻔했죠. 이럴 수가. 미래는 두 사람 앞에 섰어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군인이었죠. 놀라셨나요? 미래가 물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대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몰랐다고요? 네. 진짜로. 그래서 민간인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가요? 미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간인 주제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분수를 알라고도 하셨고요. 미래는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준혁은 한 걸음씩 물러섰어요. 대위님, 분수가 뭔가요? 계급이 높으면 민간인을 무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행동했죠? 미래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준혁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미래는 정민수를 봤어요. 중사님. 네. 정민수가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어요.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셨죠? 죄송합니다. 젊은 게 아무것도 모른다고도 하셨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 말고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미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래는 제보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방한복 80벌 횡령. 이게 사실인가요? 대답하세요. 네. 정민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위문품 착복은요? 그것도 맞습니다. 병사들한테 휴가비 명목으로 돈 받은 것도요? 죄송합니다. 정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래는 준혁을 다시 봤어요. 대위님도 알고 있었죠?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알고만 있었나요? 아니면 같이 했나요? 침묵은 시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간부들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당한 거였어. 대장님이 직접 오셨어. 미래는 병사들을 봤어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김민준 병장. 한 병사가 놀라 일어섰어요. 네. 내가 보낸 제보. 내가 직접 읽었어. 네. 대장님이요?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내 용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서준 상병. 또 다른 병사가 일어섰어요. 네. 내 어머니가 군 인권센터에 보낸 편지도 내 책상에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서준은 눈물을 닦았어요. 박준혁 일병. 네. 휴가비 강요당한 거 다 기록돼 있어. 걱정하지 마. 다 돌려받을 거야. 준혁이도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미래는 아들 지훈을 봤어요. 지훈아. 내 어머니. 내가 보낸 편지 어머니가 제일 먼저 읽었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어머니. 군대는 정의로운 곳이어야 해.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한 거야. 미래는 아들을 안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다시 준혁과 정민수를 봤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 감찰 대상입니다. 미래의 선언이었어요. 모든 보급품 내역, 회계장부, CCTV 기록을 제출하세요. 네. 30분 후 합참의장님이 도착하십니다. 그때까지 대기하세요. 준혁과 정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벌써 오시는 모양이네요. 미래가 창밖을 봤어요. 헬기 한 대가 부대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정민수도 주저앉았어요. 미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여러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잘못된 것이 끝난 거죠.
헬기가 착륙했어요.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어요. 합참의장이었어요. 부대 전체가 긴장했어요. 진짜 폭풍이 시작된 거였죠.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착륙이 완료된 거였죠. 면회실 창문으로 그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문이 열렸어요. 합참의장이 내렸어요.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군복에 빛나는 계급장, 단호한 표정. 그는 곧장 면회실로 향했어요. 준혁과 정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준혁이 중얼거렸어요. 면회실 문이 열렸어요. 차렷.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합참의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시선이 방안을 훑었죠. 그리고 미래를 봤어요. 대장, 수고했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경례를 주고받았어요. 의장은 준혁과 정민수를 봤어요. 차갑고 무거운 시선이었죠. 이준혁 대위, 정민수 중사. 맞나? 네. 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금부터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네. 협조하시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의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병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국가재산을 어떻게 착복했는지 다 밝혀질 것이네. 정민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의장은 병사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수고 많았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찼어요. 30분 후, 국방부 감사관실 특별감사팀이 도착했어요. 차량 세대의 10명의 팀원들이었죠. 지금부터 전면 감사를 시작합니다. 팀장의 선언이었어요. 보급품 창고가 열렸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방한복이 하나도 없네요. 장부에는 80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관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문품 보관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사들에게 배분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간부 숙소에서 답이 나왔어요. 방한복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위문품 상자들도 가득했죠. 이게 다 뭡니까? 감사관이 정민수에게 물었어요. 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혁의 방도 수색됐어요. 명품 시계 3개, 고가 가방, 그리고 현금 다발. 대위님, 이게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준혁도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은행 계좌를 조사하자 모든 게 드러났어요. 최근 3년간 1억 2천만 원.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돈이었죠. 이건 횡령과 배임이 확실합니다. 감사관의 결론이었어요. 부대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에 땀이 흘렀어요. 의장님, 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대장으로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미래는 그를 봤어요. 부대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로요? 미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보고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부대장님 책임 아닌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미래는 한숨을 쉬었어요. 부대장님,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추위에 떨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휴가도 못 가고.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이게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부대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의장이 나섰어요. 부대장은 보직 해임이네. 예편 권고도 검토하겠네. 알겠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어요. 면회실로 돌아온 미래. 병사들이 그녀를 둘러쌌어요. 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해주셔서 이제 제대로 된 군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미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고생 많았어요. 다들 용감했어요. 대장님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용기를 냈잖아. 미래는 미소 지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였죠. 제보하고 견디고 싸웠잖아. 그게 진짜 용기야. 병사들은 눈물을 닦았어요. 미래는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지훈아, 내 어머니, 내가 자랑스러워. 저는 그냥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이 일은 절대 밝혀지지 않았을 거야. 미래는 아들을 안았어요. 긴 포옹이었어요. 앞으로 훈련 열심히 해. 네, 꼭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미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신고해. 군대는 정의로운 곳이어야 하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미래에게 다가왔어요. 저희 아들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덕분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어요. 미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일주일 후, 국방부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대변인이 단상에 섰어요. GOP 부대 비리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준혁 대위는 군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불명예 전역이 확정됐습니다. 정민수 중사는 군법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부대장은 보직 해임 및 예편 권고 조치됐습니다. 관련 간부 7명은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변인은 계속 발표했어요. 횡령된 금액은 전액 환수됐습니다. 피해 병사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지훈 병장을 비롯한 제보 병사들은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번 사건을 적발한 분이 한미래 대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성 최초 사성 장군이 직접 현장 감찰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미래 대장께서 민간인으로 위장의 부대를 방문하셨습니다. 대단한 용기네요. 한미래 대장은 군 개혁의 선봉장이십니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은 이랬어요. 여성 최초 사성 장군, GOP 비리 직접 적발. 동안 외모로 무시당했던 대장의 통쾌한 반전. 한미래 대장, 합참의장 후보 1순위. 3개월 후, 그 GOP 부대는 완전히 변했어요. 새로운 지휘부가 부임했어요. 젊고 개혁적인 인물들이었죠. 병사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부대장의 선언이었어요. 방한복이 충분히 보급됐어요. 병사들은 더 이상 춥지 않았죠. 위문품도 투명하게 배분됐어요.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았어요. 급식도 개선됐어요.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죠. 이제 진짜 군대 같아. 민준이 말했어요. 맞아. 한미래 대장님 덕분이야.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6개월 후, 미래는 다시 그 부대를 찾았어요. 이번엔 공식 방문이었죠. 차렷, 경례. 병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어요. 미래는 담례했어요. 그리고 부대를 둘러봤어요. 병사들의 밝은 표정, 깨끗한 시설, 체계적인 관리.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잘하고 있네요. 미래가 말했어요. 대장님 덕분입니다. 새 부대장이 대답했어요. 미래는 병사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군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병사 여러분도 소중한 국민이에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마세요.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그게 진짜 군인 정신입니다. 병사들은 눈을 빛냈어요. 대한민국 육군, 병사가 행복한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미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렁찬 박수 소리가 GOP 부대를 가득 채웠죠. 미래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곳은 달라졌어요. 정의가 살아있는 곳, 병사들이 존중받는 곳, 진정한 군대가 된 거였죠.
그녀는 부대를 떠나며 뒤돌아봤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그 아래에서 병사들이 경례하고 있었죠. 미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녀는 차에 올랐어요.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의 변화는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대한민국 전체 군대가 변하는 시작. 그리고 그 중심에 한미래가 있었어요. 여성 최초 사성 장군, 진정한 개혁가, 병사들의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감상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